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사람의 길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정의로 가진 적은 것이 불의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낫다. 잠언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정의로 가진 적은 것이 불의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낫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지난 6월 29일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감사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임 병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신임 원윤경 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병경숙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먼저 교민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마 역대 어떤 그 선거 때보다도 그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한 건 참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제가 제 이름을 소개 안 했습니다. 변경숙입니다. 7월 1일부터 저희 임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모든 교민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참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막 어깨가 벌써부터 무겁습니다. 아직 할 일들이 좀 많이 밀려있는 것 같고 오늘 처음 출근해서 대청소부터 막 몇 시간을 시작을 했고요. 참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제가 실망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병경숙 회장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데요. 예,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한국 이름은 변경숙 이렇게 부르고요. 제가 이민 와서부터는 되게 이제 키위들 속에 살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경숙 울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1980년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로이 윌슨 씨 영국 태생의 키위분이었고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뉴질랜드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한국 지도에 뉴질랜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가진 지도에는. 그래서 정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웰링턴이 수도이죠. 도착할 때까지 뉴질랜드를 나다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에 이제 40년이 흘렀죠. 저는 이제 3남 1녀를 두었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어른이 돼서 중년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럼 40년 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되셨는지요? 어떻게 만났는지 잘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동화 속의 모처럼 페어리테일.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을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은 다 반대를 했고 그냥 오로지 그냥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전부였고 뉴질랜드의 법도 모르고 또 로이 윌슨 씨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어떤 직업을 가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만나 뵙지도 않고 핀팔로 사귀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1964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죠. 그때부터 한국과 뉴질랜드가 그 양 국가 간에 점점 이제 그 교류가 시작이 되었고 또 각 그 목재 부분, 어업 부분이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시작되었었는데, 그래서 한국 그 어선들이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정부와 한국 그 수산회사하고 계약이 아마 되면서 원양 어선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원양 어선의 한 배에 우리가 영어로는 트롤십이라고 그러는데 트롤십 한 배에 33명의 그 선원들이 타게 되는데요. 배가 한 척, 두 척이 아니고요. 웰링턴에 정박하는 배만 해도 수십 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웰링턴 시내에는 한국 선원 아저씨들이 수백 명씩 깔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국제결혼 아니면 영주권을 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 선원들은 수백 명씩 거의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그 웰링턴 시내로 활보하게 됐죠. 아마 지금의 오클랜드 우리 교민들은 아마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저희 남편 로일슨 씨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던 그 선원과 선장, 그러니까 선장 오피서, 이분들은 이제 한국말 하면 1등 항해사, 초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레디오 오퍼레이터 이런 직책이 있고 그 밑에 선원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선원 아저씨들이 참 영어가 뭐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근무하던 그 포스트뱅크 헤드쿼터 오피스가 바로 그 웰링턴 부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한국 트롤십 어선들이 정박하는 그 바로 부두 앞에가 뉴질랜드 헤드쿼터 포스트 오피스 뱅크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 영국에서부터 공무원 일을 시작해서 근무 영국에서 하다가 뉴질랜드로 1954년쯤 이민을 왔는데 그때도 계속 그 포스트 뱅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뱅크 있는 건물 앞에 한국 배들이 정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선원들과 로일슨 씨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고기를 하역하러 웰링턴에 들어오는데 그때 나 살아있다? 그렇게 전보를 쳐야 돼요. 한국 가족들한테. 또 돈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스뱅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영어가 어렵겠어요.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런 모바일 핸드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들하고 이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됐고 또 이제 이분들이 2년에 계약을 하고 오는데 2년이 지나면 귀국을 하고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그럴 때 이분들이 올 때 뉴질랜드 가면 영어도 어렵고 참 어려울 텐데 그 어떤 그 서양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도와준대 이런 소문을 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장, 오피서, 시맨 아빠 저희 남편하고 계속 친구가 되면서 그때 이제 캡틴 송이라고 송 선장님이 계셔요.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고 그분도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고 저희 남편도 모태신앙의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잦은 교류를 하게 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관습은 청녀총각, 건강한 처녀총각이면 다 시집장가를 가야 정상이었던 시대였어요. 요즘은 물론 다르지만 그런데 송 선장이 캡틴 송이 로이 윌슨 집을 방문하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 총각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당신 결혼 안 하지요? 질문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평생에 단 한 사람도 왜 결혼 안 하죠?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물론 친부모님, 친형, 동생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웬 코리안 프렌즈가 당돌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what? 답변을 할 길이 없어서 So what? I cannot find out any nice woman.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야지.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이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개를 이렇게 만나셨군요. 예, 그러면 그 뉴질랜드에 온 그 한국 이민의 그 제일 첫 번째 케이스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는 우리 그 역사를 다 우리 조사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니고 저보다 더 몇 년 전에 오신 커플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도 결국은 배를 타고 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몇 커플은 이제 그 주재국과 그 나라 대 나라로 아마 그 목재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또 근무 또 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극소수였고 거의 전국에 뉴질랜드 전국에 서너 가족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예, 이제 그 한인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예, 어떻게 그 한인 회장 선거에 나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40년 동안 한인 회장을 나온다라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민 올 때부터 올 3월 말까지는
웰링턴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웰링턴에 오래 살다가 92년 말에 오클랜드로 이사를 오면서 웰링턴에 있을 때도 저희 남편이 한인회 재무를 몇 년을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도 영어가 더 어렵고 하니까 누구한테 재무를 맡길까 이러다가 미스터 윌슨이 뱅크 일을 하니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본인들이 시켰고 재무 일을 아빠가 하면서 저는 당연히 옆에서 한인회 일을 같이 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우리가 이사 오면서부터도 저희 남편이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총장직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됐고요. 저는 또 옆에서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한인회 일을 하게 되고 뭐 자문 역할도 하고 그 뒤로 또 제가 이제 2006년부터 Justice of the Peace JP로 임명이 되면서부터 당연히 매일 하게 됐습니다. 네. 오클랜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클랜드는 우리가 1992년 12월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인 회장에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요. 지금 인수인계를 아마 받고 계신데요. 예, 어떻게 인수인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만 급하고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이제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한 달 이내에 다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인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예,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한인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저도 가끔 받았는데 사실 한인회가 하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우리 동포들 간엔 당연하지만 또 첫 번에 이민으로 오고 아니면 학생으로 왔을 때 어려운 점이 뭐 당연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찾아가지? 그럴 때 우리 한인회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인들뿐이 아니라 키위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놓고 와서 물어보지? 그럴 때 결국은 이 한인회라는 구심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을 찾고자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또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키지만 그래도 키위들하고 또 많은 동화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코리안 뉴질랜드? 뉴질랜드 코리안?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켜야죠. 예, 한인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인회는 그 투표로 선출되는 이제 회장과 감사 외에 그 밖에 또 어떤 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 한인회는 이제 회장 한 사람, 감사 한 분, 이 두 사람은 이제 총회에서 선출이 되지요. 그 나머지는 부회장님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부회장님 몇 분, 그 다음에 각 그 기관마다 이제 이사진들이 영어로 하면 디렉터라는 표현을 쓰겠죠. 아마 각 이사가 재무 담당 이사, 총무, 뭐 교육부 아니면 또 청소년 부분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조정은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멀티컬처 파트 그러니까 다민족 문화, 다민족 가정 파트를 저는 꼭 좀 신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 한인 회장으로서 어떤 분들과 팀을 형성해서 뭐 일을 하실 뭐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조금 좀 젊은 분들을 좀 많이 좀 영입을 하고 싶어요. 제 욕심은. 그렇지만 또 나이 든 분들도 필요하지요. 근데 아직 인선은 지금 다 안 돼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재무이사도 필요하고요. 사무총장, 세크리터리죠.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정말 이번은 참 좋은데 한인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정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단체건 이제 고참 분들이 항상 있는데요. 예, 한인회에서 앞으로 그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결국은 우리 한국인끼리라도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30대 달라요. 그 사이에 어떤 그 칼추럴 갭, 한국인끼리도 그런 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몇 살 때 한국을 떠났느냐. 60대에 떠나신 분, 20대, 10대에 떠나신 분들 많은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예, 교인분들이 이제 한인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개개인은 참 다들 똑똑한 인재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우리의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면 뭐고 네가 하면 뭐다 이런 참 그런 그 속담이 있듯이 결국은 저는 모든 게 인간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 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듣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해를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주 안 만나고 대화에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낳고 또 자기 생각을 많이 덧붙이고 그래서 점점 다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일을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러기 전에 미리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규민분들은 이제 한인회 회의 등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적지 않은 그 회의들이 보면 이제 진행에 목소리들이 상당히 크시고 주장이 상당히 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직되어 있고 어떤 그 회의 내용보다는 그 규정에 따른 그런 논쟁이 이제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경찰도 동원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참 그런 걸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가 저 한국 프로를 보니까 그 한국의 국회에서 적어도 국회의원님들이 회의하다 보면 막 또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옷을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 국회의원도 바닥에 막 내쳐지고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저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대통령들이 왔을 때 바로는 말을 못했지만은 한국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발 그 세계에 나가는 그런 그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못하고 저렇게 싸움을 하고 막 몸싸움을 할 때는 참 창피했는데 우리 한인회는 적어도 그 정도는 이제 안 되리라고 보고 제가 정말 내는 슬로건이 뭐냐면 가능하면 그렇게 싸우거나 막 너무 그렇게 막 네 편 내 편 소론 노론 당파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풀고 적어도 안 되면 적어도 시간을 들고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목소리 큰 또 체격 좋은 이런 분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우리가 좀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저는 1980년부터 봤습니다. 웰링턴에 있을 때도. 그때도 저희 남편하고 같이 한인회 총회 같은 거 참석을 해요. 꼭 참석을 하면 처음 15분간은 아주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태극기 걸어놓고 국회에 대한 경례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해요. 근데 15분, 25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로이 윌슨 씨가 막 겁이 나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이해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정도로는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990에는 우리가 오클랜드 왔을 때도 역시 93년 4월 달에 총회를 퀸 스트리트 그 어떤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저희가 갔습니다. 4월 달에. 그때도 역시 30분이 지나니까 막 옷도리를 벗고 남성분들이 막 옷을 잡아당기고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니까 로이 윌슨 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는 됐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경찰을 부르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다들 지성인이니까 그런 몸싸움이나 함부로 뭘 부르거나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뉴질랜드 키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면, 예, 많이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웃고 농담도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접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15대 변교수 회장님은 이제 거의 뭐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경수 신임 회장님께 체제에서는 어떻게 모든 회의가 전보다는 뭐 잘 진행되시겠죠? 네, 저 바람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뉴질랜드식을 많이 배우려고 또 많이 뉴질랜드화 되다가 몇 년은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오클랜드 이사 오면서부터는 오클랜드 한국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다시 저는 그때는 다시 이제 한국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또 많이 좀 한국화가 된 세월이 몇 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한인 회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도 좀 너무 뉴질랜드화 되면은 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한국화가 저도 돼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는 뭐 100% 한국식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클랜드 교민은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관에 준수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좀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예, 한국화가 조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또 회의 때 뭐 소리도 좀 크게 지르고 이러실 것은 아니시죠? 저는 이제 물론 뭐 저도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되진 않아야 되지만 한국화라는 의미는 때로는 이렇더라고요. 좀 키위들 어떤 그 비영리단체 미팅에 가면 솔직히 조용 오랫동안 그 회의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지루함을 느꼈고 또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는 좀 뭘 좀 마시면서 좀 먹으면서 하면 훨씬 부드러운데 또 키위들은 그런 거는 좀 되게 많이 없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좀 지루하기도 해서 좀 저는 그 두 나라의 장점을 좀 살려서 좀 중간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 회장직을 수행을 하시는지 예,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책임도 많고 어렵고 무겁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종의 자세로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 리더라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서브는 그 종의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한인 회장을 역임했던 분들 중에서 예, 뉴질랜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뉴질랜드는 어떤 사회일까요?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장점도 참 많고 또 한국인 그 스트럭처, 한국인 컬처, 한국인들의 세계도 참 장점이 많은데 각 분야마다 경제, 교육, 소셜 모든 분야가 저는 막 가능하다면 뉴질랜드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잘 접목을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좀 많이 서치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때로는 어떤 교육 분야도 그렇더라고요. 네. 예, 뉴질랜드의 그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뉴질랜드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결론을 끌어내리기 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그래서 거의 막 지루할 정도로 1차 미팅, 2차 미팅, 보도 미팅 막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잘 번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끌고 가는 거 경향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의 컬처에서는 한국 분들은 좀 쉽게 빨리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막 중간에 다툼이 오고 다시 바꾸고 막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중간쯤에서 키위식으로 너무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조금 덜 하고 우리식으로 너무 급히 뭘 결정을 하면 급히 결정한 거에 대한 또 실수도 많아지고 번복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그걸 조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사회와 함께하는 그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겠다고 예,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제가 이제 15일에 선거를 치르고 바로 며칠 후에 서쪽에 있는 모 교회에서 KVA, Korean Veteran Association 이분들의 모임을 올해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뉴스를 제가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참전 용사분들, Korean Veteran Association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분들 연세가 다 80 후반에서 거의 90초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지금은 몇 분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나오시라고 해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마 본인들도 이제 올해로서 아마 마지막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며칠 전에요. 또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 붙이고 해서 지팡이에다 막 휠체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한국 동란에 참전했던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6.25 동란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근간에 있었던 얘기고, 그 나머지는 뭐 그야말로 많은 우리 로컬 보드 미팅이라든지 또 키위들의 또 어떤 일어나는 이슈 아니면 또 학교 방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키위들하고 어떤 만남의 장을 자꾸 열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한인회에 또 알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예, 새로운 그 사업 계획이라도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사업 계획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에 있던 이제 기본은 다 거의 그대로는 가요. 예를 들어서 곧 있으면 8.15 행사가 오죠. 8.15 행사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재외동포 재단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고 또 12월이 되면은 산타 퍼레이드 해야 되고 연초가 되면은 뭐 신년 할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3.1절 행사가 오죠. 그러고 나면 3.1절 행사하고 나면 또 내년에 벌써 우리가 예약은 했어요. 3월 14일쯤 내년 코리안데이. 이 코리안데이 한인의 날이 1년에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그 준비도 또 이제 지금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14일 한인의 날 행사는 좀 블러드 도네이션 헌혈하는 행사를 저는 넣고 싶은데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1995년쯤에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오태 광장에서. 그러면 이제 키위들이 모든 장비와 간호원과 의료진들을 다 보조해주면 이제 우리 건강한 우리 헌혈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서 저는 내년 3월에 꼭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인회를 운영하시면서 아마 시련도 항상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뭐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계신지요? 많은 어려움이 오겠지요. 그래 조금 겁은 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회장님들이나 또 많은 어르신들 또 많은 그 각계 전문 분야 아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결론을 끌고 갈고 어떻게 진행해야 줄지 그런 게 가능하면 덜 실수를 하도록 해야겠죠. 예, 앞으로가 어떠한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처음에 나올 때 공약도 그랬지만은 제 임기 2년 동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제가 나이도 많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한인회 바다는 조금은 새롭게 조금은 좀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네 편 내 편 자꾸 따지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그동안 골이 깊었던 이런 게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하고 풀고 그렇게 해서 좀 평화로운 한인회를 제가 좀 기본을 좀 어느 정도 닦아놓고 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좀 기분 좋게 부드럽게 해서 그 다음 세대를 물려주고 싶어요.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꿈이지 엄청난 뭐 큰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막 그렇게 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일단은 같이 합하고 가능하면 마음을 열고 그게 참 저는 바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7월 말쯤은 아직 날짜는 좀 픽스되지 않았는데 7월 말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번에 적극적인 그 선거에 임해줬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취임 행사를 좀 조촐하게 가지려고 해요. 한 오후 시간쯤에서 날짜가 아마 정해지면 공지를 할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우리 행사들이 있을 때 나는 뭐 나하고 관계없어. 한인회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인회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하고 또 그때 오랜만에 만난 분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얼굴도 자주 보고 대화를 함으로써 저는 조금씩 좁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지 말고 또 이담에라도 뉴질랜드에서 벌써 어제 보니까 저도 레터를 받았는데 일렉션 그 레터가 오더라고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국인들이 좀 그런 선거에도 잘 한인 회장 뽑는 선거 말고도 이 정부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그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신임 감사이신 원윤경 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본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감사로 선출된 원윤경입니다. 저는 공인회계사로서 Y1 차터드 어카운턴트라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대를 나와 동부저축은행 전산실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도에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은 없어진 민재용 회계사무실, 어카운팅 하우스를 거쳐 현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회계사로만 총 19년 차입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997년도에 한국학교 교사로 2016년 17년도에는 13대 오클랜드 한인회 정보이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KCR 초대석을 청취하신 청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는 로터리 멤버로서 소외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질병 퇴치와 평화를 위해 급식 봉사와 자선 행사 등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은 한인회 감사로서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합니다. 예, 회계사 경력이 19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은 회계사를 하셨군요. 네. 예, 한인회 그 감사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교민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0일에 열린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선거에 총 1673분의 교민들이 참석하셔서 무려 921표로 전체 55% 이상 교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인회 정관 11조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처럼 오클랜드 한인회가 오롯이 한인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변경숙 회장님의 공약인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공정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한인회와 그 하부 조직인 건물관리위원회의 재정 보고서를 교민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인회 그 감사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한인회 감사로 그 선거에 나오신 그 일화도 있으신지요? 저는 이번 선거 전에는 여느 교민들처럼 한인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노인회 장 회장님께 제가 한인회 감사한다고 저와 상의 없이 언약하신 걸 시작으로 14대 한인회장님과 건물관리위원장님, 이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전 한인회 임원님들과 전 언론사 대표님들이 저를 감사 후보로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추천해 주셨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한인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한인회에서 이제 그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인회에서 그 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인회에서 감사의 역할은 참 막연하면서도 생소하죠. 저도 후보 등록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인회 감사의 의무와 권한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알려드리면 정관 11조 1항에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임원회의 사업 집행과 재산관리 사항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해당 업무 관련 이사에 대해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감사의 권한으로는요.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임원회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임원회에 참석, 진술할 수 있다라고 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는 그 회계 감사만 뜻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감사는 회계뿐 아니라 한인회 업무까지 한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한인회에는 업무에 따라 크게 5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한인을 대변하고 한인회관을 소유한 한인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인회장을 도와주는 고문 및 자문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관리위원회로 한인회관을 관리하는 건물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에 포함됩니다.
정관에 의하면 이 5위원회들의 모든 업무와 회계를 감사가 리뷰하고 교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동일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한인에 대해서 이제 교민분들이 무엇인가 이제 투명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인회 운영이 조직 고유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현지 사회의 대한민국과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장 단기를 막론하고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한인에게 교육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근데 이 비영리단체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한인회관이라는 큰 자산이 생기면서 이를 통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한인의 고유 목적에 분하지 않는 업무를 이행함으로써 한인들에게 직간접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줘서 현재 많은 교민분들이 한인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의 그 재정이 이제 투명하기 위해서는 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예. 제가 후보로 했을 때 저희가 그 선거까지는 전 감사님이 안 계셔서 인계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9일 날 이틀 남겨두고 새로 감사님을 선임하셔서 제가 인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2주 안에 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인회에서 재정 투명하기 위해서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제 생각엔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목적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조직에 해를 가하시는 분들은 꼭 있습니다. 물론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라는 직무도 생겼고요. 모두가 좋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설립한 중대형 비영리단체는 뉴질랜드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거친 재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인회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 단체에서도 투명한 재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변경숙 회장님의 공약으로 내세우신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사직을 수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감사는 교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1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의 자료를 여러분 대신 수집 정리해서 법이 요청하지 않는 자료까지 모두 교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난 대한민국 고국의 촛불 시위에서처럼 모든 시민이 함께 국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운영자인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은 파행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이상적인 우리의 국가로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청취자와 오클랜드 한인 모두가 한인회의 감사가 되셔서 제가 대표로 수집해 분기별로 교민지에 공지하는 한인회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KCR 초대석에서 이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15대 신임 변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신임 원윤경 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